전통무협물 무림천하 제27화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비수. 낙양성 외곽 유령곡으로 향하는 보급품들이 모이는 거대한 창고단지는 새벽부터 욕설과 고함으로 가득했다. 천마무림대회를 앞두고 엄청난 양의 식자재를 운반해야 했기에 짐꾼들은 태부족이었고 상인들의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창고 한 구석, 하운용은 낡은 가마니 위에 걸터앉아 때 묻은 주먹밥을 꾸역꾸역 씹고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빛은 영락없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의 모습이었다. 그때 붉은 얼굴을 한 뚱뚱한 상인이 씩씩거리며 하운용 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바로 낙양의 큰손이자 천마교의 식자재를 독점 납품하는 왕씨였다. 이런 젠장,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마교가 무섭다고 다 도망가고 남은 놈들은 죄에다 비실비실한 놈들 뿐이니 대회전까지 배추 만 포기를 어떻게 옮기란 말이야. 왕씨가 애꿎은 수레바퀴를 걷어차다 말고 구석에 앉은 하운용을 발견했다. 덩치 하나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하운용의 체격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어이, 거기 젊은이. 그래, 너 말이야. 이름이 뭐야? 하운용은 씹던 밥알을 흘리며 어수룩하게 왕씨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구명달이라고 합니다요, 나으리. 구명달? 이름 한번 투박하곤. 너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무거운 거 잘 드나? 하운용은 대답 대신 옆에 놓인 거대한 쌀가마니 2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양옆으로 끼고 일어났다. 물론 고수 특유의 경쾌함은 철저히 숨긴 채 끙끙거리는 신음과 함께 얼굴을 붉히며 힘겨운 척 연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호, 이놈 봐라. 힘 하나는 장사구만. 좋다. 너 오늘부터 내 밑에서 일해라. 유령고까지 짐 좀 나르면 밥도 배불리 먹여주고 보수도 섭섭지 않게 주마. 갈 테냐? 유령곡이요? 거긴 무서운 놈들이 사는 곳이라던데. 진짜로 밥 많이 주시는 겁니까요? 하운용이 겁먹은 척 뒷걸음질 치자 왕씨는 오히려 안심한 듯 걸컬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희놈아, 밥이 문제냐? 운 좋으면 그 나으리들이 먹다 남은 고기 찌끄레기도 얻어먹을 수 있어. 잔말 말고 술에 짐시라. 그렇게 하운용은 왕씨의 술의 짐꾼으로 정식 고용되었다. 그는 수천관의 비급보다 무거운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땀을 흘리며 수레에 짐을 채워 넣었다. 자신의 손에 묻은 이 더러운 흙과 먼지가 독고황의 문을 가릴 가장 완벽한 변장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레가 유령국의 음산한 성문을 향해 출발할 때 하운용은 수레 뒤편에 몸을 기대고 깊게 가라앉은 눈으로 멀어지는 낙양성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고수 하울용이 아닌 밥 한 그릇에 목숨을 거는 짐꾼 구명달로서 적의 심장부인 천마궁 식당 주방으로 침입할 준비를 마쳤다. 식자재 상인 왕씨의 수레에 몸을 실은 하울용은 험준한 유령국의 산세를 넘어 마침내 천마궁의 후문에 도착했다. 정문이 화려한 무리민들의 출입구라면 이곳 후문은 피냄새와 음식 찌꺼기 냄새가 진동하는 천마궁의 민낯과도 같은 곳이었다. 멈춰라! 짐술에 전부 하차하고 검사받는다. 검은 갑주를 입은 천마교 무장들이 창을 교차하며 길을 막아섰다. 왕씨는 익숙한 듯 식은 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였고 하울용은 어리숙한 표정으로 짐술의 뒤에 바짝 붙었다. 무장들은 거친 손길로 수레 위의 가마니들을 하나하나 창끝으로 찔러보았다. 서늘한 칼날이 배추 가마니를 꿰뚫고 하울용의 발치까지 닿았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연기에 집중했다. 이건 뭐냐? 한 무장이 하울용의 허리춤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사람 확인 차례였다. 그는 하울용의 어깨와 등 근육을 짐승의 몸을 살피듯 주물럭거렸다. 덩치가 산만한 게 뼈마디가 보통이 아니군. 너 무공을 익힌 놈이냐? 순간 검문소 주위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무장들이 일제히 칼자루를 잡았다. 하울용은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무공이란요.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머슴 살면서 돌덩이나 나르던 놈입니다요. 보십시오.
제 손바닥은 칼잡이 손이 아니라 흙 파먹던 손입니다요. 하울룡이 내민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기경팔맥을 흐르는 진기의 흔적은 반박귀진의 경지 속에 완벽히 감추어져 있었다. 무장은 그의 단전긴철을 발로 툭툭 차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기혈이 꽉 막힌 될대가리 짐꾼놈이로군. 하긴 이런 멍청한 눈빛을 가진 놈이 고수일 리가 없지. 검문이 끝나갈 무렵 상인 왕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 몇 푼을 줍는 척하며 검문하던 무장의 손바닥에 은밀히 은조각 하나를 밀어넣었다. 나으리, 이건 검사하시느라 고생하신 값입니다요. 저기 시장바닥에서 주운 건데 저 같은 놈에겐 너무 과분해서... 비굴하게 눈치를 살피며 건네는 뇌물에 무장의 입가가 피죽 올라갔다. 이 새끼, 눈치는 빠르군. 좋다, 통과해. 가서 밥이나 배불리 먹어라. 한참을 안으로 들어가서 수레가 멈춰서자 거구의 사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멧돼지 같은 기세로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천마궁의 식사 전반을 책임지는 주방장 도간용이었다. 왕씨,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었어? 대회 참가자 놈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라 내 귀가 다 따가울 지경이다. 주방장의 호통에 왕씨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다. 그 사이 하울룡은 수레에서 무거운 배춧가마니를 어깨에 메고는 일부러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방장 앞으로 다가갔다. 이놈은 또 뭐야? 못 보던 얼굴인데? 주방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하울룡의 온몸을 훑었다. 하울룡은 기다렸다는 듯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주방장 나으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구명 달라고 합니다요. 제가 사실 주방장 나으리의 명성을 듣고 꼭 밑에서 일하고 싶어 왕씨 나으리를 졸라 여기까지 왔어요. 하울룡은 품 안에서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는 주방장만 보일 수 있게 살짝 벌려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낙양의 저작거리에서 미리 준비해둔 금반지 몇 개와 큼지막한 은덩이가 들어있었다. 식당 잡붓 따위가 가질 수 없는 거액이었으나 하울룡은 그것을 어디서 훔쳐온 것처럼 보이게끔 눈치를 살피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큰 집에서 일할 때 슬쩍 해둔 것인데 주방장 나으리처럼 대단하신 분께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저를 주방 잡부로만 써주신다면 앞으로 생기는 건 무조건 나으리께 먼저 바치겠습니다요. 금빛을 본 주방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를 낚아채 품속에 넣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킁킁거리며 헛기침을 했다. 그래, 구명 달라고 했나? 보아하니 눈치는 좀 있어 보이는군. 마침 큰 대회를 앞두고 그릇 닦을 놈이 부족했는데 잘 됐다. 왕씨, 이놈은 내가 거둘 테니 그렇게 하라. 아이고, 주방장님께서 직접 거두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요. 하울룡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금부치 몇 개, 천마궁의 뒷문이 이토록 쉽게 열릴 줄이야. 주방장의 탐욕을 이용해 드디어 천마궁 주방 깊숙한 곳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그는 구명달이라는 이름 뒤에 칼날을 숨긴 채 주방장의 눈치를 보는 비천한 잡부가 되어 천마교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천마궁의 정문, 유령문 앞은 천하 각지에서 모여든 무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비단문복을 입은 명문정파의 제자들부터 기괴한 병기를 등에 맨 사파의 고수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낭인들까지 섞여 기싸움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모두 줄을 서라. 신분 확인이 끝나지 않은 자는 단 한 걸음도 들일 수 없다. 입구를 지키는 천마교 도도들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다. 천마교는 이번 대회를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문 앞에는 거대한 수정구가 놓여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그 위에 손을 올려 자신의 내력을 증명해야 했다. 한쪽에서는 천마교의 기록관들이 참석자들의 문파, 이름, 주무기, 그리고 동행인의 수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와 다를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무장이 해제된 채 끌이 이어나갔다.
실제로 한 사파루인이 가짜 초청장을 내밀었다가 그 자리에서 천마교도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으아! 살려주시오! 나는 그냥 구경하러... 쥐새끼 같은 놈! 천마교의 성질을 더럽힌 될까는 죽음뿐이다. 바닥에 뿌려진 선혈이 참석자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삼엄함 속에서도 정파의 고수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입장을 기다렸다. 그들의 눈에는 천마교에 대한 경멸과 이번 대회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야심이 서려 있었다. 하운용은 주방 구석의 작은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고수들이 각자의 명성을 뽐내며 들어오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위험한 고수인 자신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그들의 뒤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름값에 취해 목숨줄이 어디에 달린 줄도 모르는 룬. 하울용은 차갑게 읊조리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유령문은 이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거대한 함정의 아가리처럼 무리민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유령곡의 밤이 깊어지자 천마군 곳곳의 향로에서 기괴한 보랏빛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천마교가 대회 참석자들과 잡부들의 움직임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매일 밤 살포하는 천마 수면향이었다. 운용은 오늘은 각 지역별 식사 배달을 하면서 천마교 내 위치를 익혀두었다. 사람들이 많아 주방에는 정신없이 돌아갔다. 일이 끝나면 모두들 늘어져 있었다. 으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음이... 하운용의 곁에서 코를 골던 주방 잡부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졌다. 내력이 약한 일반인이나 삼류무사들은 이 향기를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져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천마교도들조차 해독약을 미리 먹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독향이었다. 하지만 하운용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의 몸 안에서는 이미 만 가지의 독의 내성을 가진 천지대전의 기운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폐부로 들어온 도끼는 하운용의 혈맥에 닿는 순간 깨끗하게 정화되었다. 모든 쥐새끼를 잠재우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운용은 고요하게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안광은 낮에 어수룩한 구명달과는 천양지판이었다. 그는 고양이보다 가벼운 심법으로 숙소를 빠져나와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운용의 목표는 천마교의 온갖 기밀이 모인다는 십자방이었다. 그는 천장을 타고 흐르는 대들보와 어두운 회랑을 넘나들며 삼엄한 순찰대의 눈을 피해 마침내 금역의 문 앞에 섰다. 십자방 내부는 수천 권의 서책과 비급, 그리고 천마교의 행적이 기록된 두루마리들로 가득했다. 하운용은 소리 없이 서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춘 곳은 납치 및 개조 명단이라 적힌 검은 천마교 명부의 서첩이었다. 이건... 서첩을 펼친 하운용의 미간이 무겁게 좁아졌다. 그곳에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참석한 무림 고수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명단 가장 윗부분에 납치 대상 인물, 각 문파별 위험 인물 등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그 아래는 지하감옥 죄수들 명단까지 적혀 있었다. 명단에 있는 지하감옥을 찾았다. 하운용은 십자방 구석의 은밀한 회전 계단을 찾아냈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그곳이 바로 천마교의 지하옥사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는 숨소리조차 지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횃불이 일렁이는 철문 앞을 지키는 두 명의 보초가 보였다. 그들은 천마교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자들이었으나 반박 귀신의 경지에 이른 하운용의 기척을 감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운용의 신형이 유령처럼 보초들의 등 뒤로 솟구쳤다. 그는 무공의 화려함을 대신 가장 효율적이고 소리 없는 방식을 택했다. 양손을 뻗어 보초들의 뒷목에 있는 아문을 전광석화처럼 눌렀다. 크! 짧은 신음조차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두 보초의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운용은 그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팔로 부드럽게 받쳐 벽면에 뉘어놓았다. 그는 보초의 허리춤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챙겨 옥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하운용은 명부에서 확인했던 방번호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7번 방 앞,
창살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자 가부좌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여승이 보였다. 항산파의 해명으로 보였다. 그의 몸 곳곳에는 맞은 상처인지 옷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그간의 고초를 짐작해 했다. 이어 9번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무당파의 윤기였다. 설기는 고문의 흔적인지 옷가지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떡이 되어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는 그가 아직 삶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살아있었군. 하운용의 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철창 안에 갇힌 정파의 윤기와 해명을 확인한 하운용은 당장이라도 철문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구출하는 것은 오히려 독고왕에게 정체를 드러내는 자살 행위였다. 그는 옥사 안의 구조와 보초들의 교대 시간을 빠르게 머릿속에 각인했다. 해명과 설기의 생존을 확인한 그의 눈빛에는 이제 구출을 위한 확신과 함께 이 지옥을 만든 자들을 향한 무거운 사리가 서려 있었다. 하운용이 지하옥사에서 해명과 설기의 생존을 확인한 후 지하옥사를 빠져나온 하운용의 푸 안에는 천마교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비밀 명부가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명부를 가지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십자방의 침입과 보초들의 기절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곧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운용은 주방 근처의 자재 창고로 향했다. 그는 미리 보아둔 화약 성분의 향유와 기름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칙! 작은 불씨가 기름에 닿는 순간 불길은 거세게 치솟아 올랐다. 검은 연기가 천마궁의 회랑을 뒤덮기 시작했다. 하운용은 그 혼랑을 틈타 주방 안으로 신속하게 몸을 날렸다. 그는 수천 개의 식판이 쌓여있는 선반 뒤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커다란 쌀독을 찾아냈다. 하운용은 비밀 명부를 방수가죽으로 겹겹이 감싼 뒤 쌀독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가장 흔한 곳이 가장 찾기 힘든 법이지. 그가 명부를 숨기고 주방 바닥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한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천마궁 전체에 비상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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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화재다! 주방 쪽에 불이 났다! 모두 일어나라! 보초들의 고함과 함께 천마 수면왕을 강제로 깨우는 해동 연기가 살포되었다. 하운용은 일부러 눈을 비비며 멍청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요? 불이라니요. 잠시 후 십자방의 침입 사실까지 보고되자 천마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천마 십자오들이 이끄는 수색대가 들이닥쳐 주방 잡부들부터 무림대회 참가자들까지 한 명씩 일일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모두 벽에 붙어라. 품 안을 전부 조사하겠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물건이 나오는 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치겠다. 살기등등한 수색대원이 하운용의 몸을 거칠게 뒤졌다. 하지만 그의 품에서 나온 것은 주방에서 몰래 챙겨둔 듯한 눅눅한 고기 한 점과 낡은 수저뿐이었다. 수색대원은 하운용의 비굴한 눈빛과 비루한 행색을 보며 침을 뱉고는 옆으로 밀쳐냈다. 화마가 주방 건너편을 집어삼키는 소동 속에서 하운용은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불을 끄는 행렬에 가담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자신이 명부를 숨겨둔 쌀독에 머물렀다 사라졌다. 천마교의 목줄을 쥘 그 명부는 차가운 쌀알들 속에서 침묵하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천마궁의 후방 지역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천마교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3중 4중의 경계망을 펼쳤다. 모든 통로를 폐쇄하라. 교주님의 허가 없이는 물 한 바가지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천마 십자오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방의 입구와 출구마다 흙갑을 입은 무사들이 창을 엇갈려 세우고 부동자세로 섰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고수들이 회랑 천장과 어두운 구석마다 배치되어 잡부들이 일거수일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운용이 일하는 주방 안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야, 구명달, 너 어디 가는 거야? 하운용이 물을 길러가기 위해 문 근처로 다가가자마자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 바로 앞까지 들이밀어졌다. 낮에 뇌물을 받았던 문지기조차 이제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그를 노려보았다. 아이고, 나으리, 설거지할 물이 떨어져서 그렇다요. 살려주십시오.
하운용은 다시 비굴한 표정으로 무릎을 굽혔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다. 주방장 옆에는 이제 기록관이 붙어앉아 잡부들이 화장실을 가는 횟수와 시간까지 일일이 장부에 적어넣었다.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거나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는 자는 즉시 끌려나가 고문실로 향했다. 무엇보다 하운용을 압박한 것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몸수색이었다. 수색대원들은 1시간마다 잡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옷을 찢다시피 하며 뒤졌다. 이놈도 비어있군. 다음! 하운용은 거친 손길에 밀려나면서도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만약 그가 명부를 품에 품고 있었다면 이미 수십 분은 들켰을 상황이었다. 쌀독 속에 명부를 묻어둔 그의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강화된 경비는 주방 밖, 무림대회 참석자들이 머무는 숙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방 앞에는 보추가 1명씩 배치되었고 야간 통행은 전면 금지되었다. 천마궁 전체가 거대한 질식의 방이 된 듯한 압박감 속에서 하운용은 쌀독 근처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때를 기다렸다. 경비가 강해질수록 적들의 공포도 커지는 법. 하운용은 이 촘촘한 경계망이 독고왕의 불안감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